인간관계는 정원 같아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엔 그냥 좋은 비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절실하게 다가오더군요. 정원에는 꽃도 있지만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땐 달랐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곤 했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땐 체력도 넘쳤고 관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않을 만큼 젊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관계의 깊이가 삶의 의미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다시 봐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시던 적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년과 노년층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관계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까? 어떻게 거리를 두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 되신 김 여사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김 여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81살 되신 박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어떤 분이 계속 돈 이야기만 하시고 박 할아버님께 이런저런 부탁만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짜증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우리에게는 마음 편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관계는 소중히 키워나가고 어떤 관계는 현명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7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만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부탁한다 이런 말만 하죠. 그리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며 피하기 바쁩니다. 실제로 68세 되신 한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생각해보니 항상 나한테만 부탁하더라. 내가 어려울 때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라서 계속 유지하면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항상 뭔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분들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칭찬이나 격려는 전혀 없고 만나고 나면 자존감만 떨어지죠. 세 번째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배신감이 크죠. 이런 사람과는 진솔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거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더 낫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에요. 내 손자가 더 똑똑해, 우리 집이 더 넓어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발전을 막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남성의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 환경 탓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둘째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입니다. 만날 장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까지 다 자기가 정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셋째는 감정 표현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입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라고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약속 시간도 자주 어기시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의존적인 분들입니다. 작은 일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돌려서만 말하는 분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면 되는데 계속 에둘러서 표현하거나 짜증나는 티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로 알아차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죠.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는 분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계속 비교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넷째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갈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분이라면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주제는 피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가벼운 이야기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30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이야기해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확 끊어버리지는 마세요. 점점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둘째, 비굴하게 굴지도 마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마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성별로 일반화해서 판단하지는 마세요. 모든 남자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별적인 행동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최근 노년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질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스트레스성 관계를 지속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제 관계 정리를 하나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은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적으로 나이를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몇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 접근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관계 정리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시다면 관계 정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에서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만 받으려는 사람, 비난만 하는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경쟁만 하려는 사람,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발전을 막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관계 정리의 핵심 방법 5가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경계 설정하기, 명확한 의사소통, 점진적 거리두기, 전문가 도움받기, 그리고 편견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가셔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둘째,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정해서 다음에 만날 때 대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유형인지 관찰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관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쁜 관계에서 빠져나온 그 시간과 에너지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인생의 후반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정원은 내가 가꾸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내 삶을 소모하지 말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나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시간이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